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 7월 10일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극 항로고요. 테마 빠르게 좀 설명하고,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일단 테마 빠르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극 항로, 일단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국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북극 항로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계속 좀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북극 항로는 일단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수에즈 운하 대비해서 북극 항로는 40%를 거리 40%를 단축할 수 있고요. 운송 시간은 약 한 15일에서 40일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단 3분의 1 가량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해운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뭐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면은 뭐 해적에 대한 그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영해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러시아 영해를 통과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문제로 따지면은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연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 화물, 이게 배출이 되는데 이게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리스크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비용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쇄빙선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선박에 그 쇄빙선들이 좀 많은데, 그 러시아 선박이 1차적으로 쇄빙해서 진입을 하면 그 뒤로 해운사들이 뒤따라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운항 시기로는 여름철에는 이제 빙하가 얼지리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이용이 좀 가능하고요. 겨울철에는 쇄빙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만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북극 항로를 위해서 지금 부산 쪽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면 자동화 물류 시스템입니다. AI 물류 시스템이 도입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거예요. 이제 부산이나 뭐 울산 뭐 부울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항만을 좀 많이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따른 이제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뭐 중국이나 다른 해외 국가들이 제조업이 많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제조 회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회사나 이런 쪽도 우리나라 쪽으로 제조업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자동화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으면 사람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만, 해운, 화물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연해서 돌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베이징, 중국의 수도죠. 중국의 수도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원래는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연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아예 이쪽에다가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여기가 부산이죠. 뭐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 뭐 울산, 뭐 포항,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요렇게 여기에서 제조회사를 만들면 여기에서 바로 물류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죠.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물류에 대한 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결국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항만 해운 쪽으로는 결국엔 스마트,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공략한 종목은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태웅 로직스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캔들이 하락, 그러니까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되고 있다가 장기이동 평균선 위로 캔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물류인데 항만 쪽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매출은 12조 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유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는 1,800, 그러니까 11,000원, 올해 전망치가 11,000 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8배 정도 하고요. 그리고 BPS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의 평균 단가 지금 9만 원대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대인데 여기에서 못해서 13에서 한 14만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지금 저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 문턱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BR 같은 경우는 0.4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0.5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충분히 더 CJ 대한통운 보시면 여기 기준 라인이 이전에 14만 8천 원대 고점이 있었잖아요. 자, 고점 구간에서 우리는 14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못해서 12만원. 네. 좀 낮게 잡아도 12만원입니다. 낮게 잡아도 12만원. 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와야 됩니다. 요 구간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다고 하면 13에서 14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도 그렇지만 지금 기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매수 심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한 2조 원을 좀 넘기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천천히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은 태웅 로직스예요. 태웅 로직스 가격 전략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 매집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바닥 구간에서 좀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최근에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태용 로직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구간만 봐도 지금 얼마죠? 매물대가 지금 3,600원대 상단에 있죠. 자, 그러면 요 구간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슈팅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매물대를 소화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일단 3,500원대 이 상단까지는 좀 목표 수익을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재료가 부각되면 그만큼 더 슈팅은 더 커지겠지만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4,500원대 있죠.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은 4,500원에 물려 있어요. 그쵸? 4,500, 요 구간에 지금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다리는 게 1년 한 6개월 정도 좀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요 구간까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차익 실현하기에도 좀 높은 자리다. 기대 수익이 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보시면은 지금 뭐 아이엠뱅크, 위메이드, 다날, 그리고 패션그룹에 있는 형지, 그리고 BNK 금융, 폴라리스 오피스, JP모건 등 여러 기업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다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다 지금 참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보시면 중국 내수 시장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를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결제할 때 QR코드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일단 징동닷컴이나 엔트그룹에서 중국 위화나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앞서서 지금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큰 재료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크립토 위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정한 크립토 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도 우리나라도 결국엔 미국에서 이 크립토 위크에서 뭐 어떤 법안이 핵심 법안이 3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표결이 진행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내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속도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관련해서 운명을 가른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엄청난 큰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재료가 만약에 무산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재료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추세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공략하는 거는 KG 이니시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KG 이니시스고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공략을 좀 했습니다. 자, 요거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KG 이니시스 제가 KG 이니시스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KG 이니시스도 지금 패턴 보시면 요 패턴이에요. 요렇게 쭉 바가지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상승 고점 구간에서 뭐가 있냐면 컵이 만들어지죠. 컵. 조금 더 차트를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당겨 보시면 자,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기다렸어요. 쭉 이렇게. 요게 무슨 패턴인지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요 선,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 지니 램프 있죠. 지니 램프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뭐 흰수염고래처럼도 생겼죠. 자, 어쨌든 이거를 좀 보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컵 앤 핸들이라고 합니다. 컵 앤 핸들. 자, 컵 앤 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컵앤핸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1번 자리고요, 2번 자리고요, 3번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시작되는 이 연에 있는 이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선, 여기 선, 요 선에 연해져 있는 이 선이 2번이랑 연결이 되고 3번이랑도 연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번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뭐죠? KG 이니시스예요. 조금만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하면은 우리가 12,500원에서 13,000원대에는 매수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NHN KCP도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장 종목으로 갑자기 또 분류가 되면서 NHN KCP가 좀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KG 이니시스도 똑같은 피지사죠. 핀테크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언급드린 게 바로 MBT거든요. 요것도 이제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핀테크 쪽으로 지금 네이버 쪽에 관련이 좀 있어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참전한다라고 이게 기사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만큼 MBT도 네이버 쪽에 관련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 투자도 볼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 자, 우리 기술 투자 보시면 제가 아까 컵 모양 나온다고 했죠.
여기 상승 연해져 있는 선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연해져 있는 체크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컵이 만들어집니다. 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컵앤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1번 타점이고요. 2번 타점, 3번 타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 타점을 보시면 어쨌든 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위 상단 이 정도의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 상단에 머물러 있는 자리를 선상으로 잡고 1번 라인 체크했고 2번 라인 체크했고 2번 라인에서 바로 조정 물량이 나오죠. 이 손잡이 부분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요 구간에서 우리는 어디냐? 요 3번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 근데 오늘 제가 요 3번 자리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1,5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돼요.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어요. 좀 아쉽지만 결국에는 오늘 자리를 좀 못 먹으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제가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강력한 매수세,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우리가 아직 타점에서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매매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1,500원에서 1,3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8,000원 단가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커벤앤들이라는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커벤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예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차트 패턴입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차트 패턴. 자, 첫 번째. 일단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위 상단 고점 구간에서부터 수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는 물량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집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번호를 좀 공개를 하면 그 번호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자, 이거는 어떤 종목이냐면요, 아까 제가 북극 항로 관련해서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설비 관련돼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부분에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설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응하기에 너무 좋은 자료이다. 그래서 요 종목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고 여기 매물대 구간을 지금 현재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표 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이 바닥에서부터 가격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 선 보이시죠? 요 노란색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 보면은 얘네들이 지지를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저항 받았죠. 저항 받으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저항을 뚫어주는 물량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무슨 패턴이냐면 하락 국면입니다. 하락 국면.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물량이 어때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죠. 아까 CJ 대한통운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CJ 대한통운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J 대한통운도 하락 국면이었어요. 역배열로 쭉 떨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요 구간에서 갑자기 241선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 패턴은 지금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는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요렇게 계속 패턴이 요런 식으로 우상향 패턴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보면 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트에 대한 패턴이에요. 패턴. 이 패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보셔야 돼요.
아직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차트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신호를 좀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이 궁금하다. 이 차트 패턴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요 두 번째 종목은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 매집된 거래량들 보세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010-4407-1778번 요 번호 제 번호입니다. 요쪽으로 오늘 공략한 종목 뭐 관련해서 차트 패턴 알고 싶다. 차트 패턴 요렇게 네 글자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차트 패턴 요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컨택해가지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차트 패턴은 어떤 패턴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하반기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때 어떤 종목이 갈까 좀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결국엔 하반기 때 들어 올리겠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고요. 자동차 섹터 실적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주가가 녹아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하반기 때 그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대형의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들은 특히나 위 번호 010-4407-177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영상 보신 분들은 위 번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0-4407-1778번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